자,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이 관계자 여러분들,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하고 좌장을 맡아주신 저희 계승범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과 거기에 따른 뭐 프로토콜 그거를 이제 주제로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요. 오늘 약간 좀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토콜을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할애가 되고 이게 수박 겉핥기식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 뒤에 세션에 유 교수님하고 김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학생 때부터 외웠던 사이버트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너무너무 많죠. 저거는 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GBR의 이제 세계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닥터 얼반이 만든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인용되는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이런 테러 하이덴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은 보통 보면은 디펙트의 어떤 시비어리티를 정말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연이고 임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게 이렇게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만 나열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뭐 트리트먼트 어프로치를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임상에서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닥터 베니카 헤밀레가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조금씩 다듬어가지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임상에 많은 지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임상인 제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디펙트를 처리함에 있어서 한 가지 테크닉으로 그거를 어떻게 다 어프로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 진료가 굉장히 심플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표에 나와 있듯이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 테크닉은 여러 디펙트를 아주 3디멘전하게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서 임상에서 적용하기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조금씩만 모디피케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본 그래프트 매트리얼과 멤브레인을 쓰게 되는데, 자, 디펙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럼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 하나예요. 제가 디펙트에 본 그래프트를 넣었어요. 멤브레인을 넣었어요. 그럼 걔가 움직일 것인가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그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움직이지 않으면 본이 잘 될 것이고 움직이면 본이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찍이부터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플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흔히 이제 컨테인드 디펙트로 알고 있는 이런 인레이 타입 디펙트는 본 그래프트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적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좀 본이 될 거예요. 하지만 버칼이나 혹은 설치계 어떤 DI 센스가 좀 있고 그게 좀 와이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 디펙트 베이스가 좀 넓은 거 저런 걸 이제 중간 타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디펙트들도 우리가 본 그래프트를 얹으면 저게 그래도 밑으로 가진 않고 위에 얹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숫자가 약간의 스테빌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이제 부여를 하면 본 리제너레이션이 프레딕티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디펙트들 똑같은 DI 센스가 있다고 해도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 그래프트 넣어봐야 흘러내리고 어떤 이 버티컬한 컴포넌트가 있는 디펙트들 이런 것들도 역시 본 그래프트를 넣으면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리지드한 픽세이션을 해줘야만 겨우 본이 될까 말까 한 그런 디펙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부터 저는 이런 디펙트를 단순화했고 여기에 따른 이제 GBR 어프로치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윗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것이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 본 그래프트를 넣으면 저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본 넣고 멤브린만 덮는다고 해도 저기는 본이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운드 스테빌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약간씩 모디피케이션 하면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환자는 원래 아까 이제 CT에서 보시지 소구치 부분들이 뼈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스탠다드 다이아메트 임플란트보다는 브라이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멤브린도 고정해주고 텐팅 스크류까지 쓰고 그다음에 본 그래프트 또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때 수처 방법도 쓰고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동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겨우 저런 식으로 이제 라테럴 오그멘테이션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운드 스테빌리티를 부여하면 확실히
퀄리티는 좋아집니다. 지금 이 환자는 이제 같은 환자인데요. 양쪽 16번, 26번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중에서도 16번 부위가 더 안 좋습니다. 저 팔라타롤이 완전히 콜랩스되어 있고 버티컬한 컴포넌트도 있어요. 그래서 26번 쪽은 그냥 단순하게 멤브레인 홀딩 수처럼만 고정을 했고 16번 부위는 스페이스 메이킹 어버트먼트뿐만 아니라 멤브레인을 직접 리지드하게 고정을 해서 확실하게 적용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확실히 운드 스테빌리티를 부여해준 16번 쪽의 결과가 좋습니다. 뉴본 퀄리티도 좋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팔로우업을 해보면 본 리스폰스도 그렇고 컨트롤가 유지되는 것도 훨씬 16번 쪽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런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디펙트도 어프로치 방법이 간단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덴티움에 협력을 해서 테스트용으로, 연구용으로만 제가 몇 개의 케이스를 해봤어요.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보잖아요. 예전 방법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뿐만 아니라 이 고정도 이제 간단하게 몇 개씩만 하면 되거든요. 내 맘대로 이제 포 사이즈나 뭐 그런 거 다 조절을 해서 이제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리지드한 스페이스 메이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로저 잘 해주고 하면은 결과는 항상 프레딕터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약간 어려운 디펙트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컨테인드 디펙트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인드 디펙트라면 굳이 우리가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만 잘 잡을 수 있다면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키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제가 넌 서브머지드라는 표현을 썼고 넌 서브머지드 힐링 어프로치라는 말을 썼어요. 트랜스뮤코사 GBR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멤브레인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덴티움 이런 이 코엑스에서 한번 또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랑 이제 비슷한 내용도 있고 그때 내용이 좀 틀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자, 아까 제가 이제 베니까 헤밀레이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게 임상적인 지침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해당하는 디펙트는 분명히 트랜스뮤코살 GBR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1, 클래스 2면은 보통 4월이나 3월은 갖고 있는 디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트랜스뮤코사 GBR의 유용성은 이미 실험적으로도 밝혀져 있어요. 2024년에 연세대 박준영 교수님이 이제 동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컨테인트 디펙트를 파고 이 멤브린을 이제 고정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스티온3 적용하고 저렇게 해서 트랜스뮤코사 GBR과 서브몰드 힐링을 비교한 거예요. 실험군은 총 이제 4개 비교 대상은 4개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트랜스뮤코사 GBR 그룹과 서브몰드 힐링 그룹이죠. 보면은 트랜스뮤코사 GBR이 뉴본 포메이션이나 디펙트 하이 레졸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본트 임플란트 컨택 면에서 전혀 뭐 뒤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와요. 저자는 여기 이 트랜스뮤코사 GBR의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온 것이 멤브레인을 고정을 확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고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으로 멤브레인을 한 번 더 고정을 해서 크레스탈 쪽에서도 임플란트 플랫폼 주변에서도 스테빌리티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이미 임상 스터디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스터디들이 이런 트랜스뮤코살 GBR의 그 유용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 올해 나온 논문에서 Theory Defect는 트랜스뮤코살 GBR의 효과가 뭐 나쁘지 않고요. 이미 12~13년 전에 역시 닥터 헤밀레가 발표한 이런 임상 스터디에서도 Favorable한 Bone Defect에서는 트랜스뮤코살 GBR을 해도 서브모지드 힐링을 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컨테인드 디펙트에는 주로 이제 넌 서브머지드 힐링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컨테인드 디펙트가 아닌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올해 나온 스터디고 아까 이제 박준영 교수님의 논문과 다른 점은 이건 인간을 대상으로 했고 넌 컨테인드 디펙트를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한쪽은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키고 한쪽은 트랜스뮤코사 힐링을 시킨 거죠.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뭐냐면 버칼 원 쪽에 본 위드스예요. 그걸 보면은 저 수치들을 자세히 보면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서브머지드 힐링 그룹이 훨씬 좋은 거라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을 수는 있지만 서브머지드 힐링 그룹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도 non contained 디펙트에서는 아직도 이게 트랜스뮤코사 힐링을 하는 것을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조금의 노출이 있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트랜스뮤코살 어프로치를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테크니컬 팁이 있는지 그거를 하드 티슈를 다루는 측면과 소프트 티슈를 다루는 측면에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하드 티슈를 다루는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레이어드 본 그래프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20년 넘게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레딕티비리티를 갖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발치와나 이제 소켓 타입 디펙트 힐링을 보면 저 밑에 부분이나 가운데 부분에는 뭐 본 그래프트를 넣지 않아도 본도 잘 생기고 그 본 리접션도 적은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임플란트 플랫폼 주변에 뭘 얹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뭘 넣어주는 거죠. 본 그래프트를 하고 위에 부분에만 자가고를 쓰거나 아니면 자가고를 많이 섞은 본 서브티튜 매티리얼을 같이 저 윗부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의 로딩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에이펙스도 아니고 미들 부분도 아니고 임플란트 플랫폼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 부분의 본이 조금 더 이제 빨리 생기면서 우리가 로딩도 빨리 줄 수 있고 힐링도 깨끗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 바이올로지를 이용한 건데요. 최근에 이런 바이올로지컬리 오리엔트된 본 오그멘테이션 방법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리포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얘네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밑에 부분은 본을 안 넣어도 본 그래프트를 안 넣어도 본이 잘 생긴다. 어떻게 보면 본 그래프트를 넣으면 오히려 힐링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밑에 부분은 콜라겐 스펀지를 넣어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본 리접션이 되니까 여기에만 본 그래프트를 적용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콜라겐 스펀지를 또 덮어주고요. 만약에 디하이센스가 있거나 그런 거기다 뭐 엠도겐 같은 걸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본 포메이션이 제일 빨리 일어나야 되고 제일 중요한 임플란트 플랫폼에 본 힐링을 방해하는 본 그래프트를 넣는다는 건 어떻게 하면 바이올로지에서 약간 어긋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요거는 초기 고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킨 케이스긴 합니다만 뭐 똑같습니다.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키건 시키지 않건 이런 컨테인드 디펙트에서 보통은 저 정도 이제 본 디펙트의 위드스가 있으면 뭐 2mm 이상 되니까 멤브레인을 써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오스테온 3로 다 채우고요. 상부 부분만 자가고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리엔트리를 해보면 멤브레인을 쓰지 않았지만 멤브레인을 쓴 것과 동일한 퀄리티, 그 못지않은 아주 깨끗한 퀄리티가 나옵니다. 하이스피드로 갈아내야 될 정도로 좋은 퀄리티가 생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쭉 추적해 보잖아요. 그럼 임플란트 플랫폼 크레스탈본 쪽에 머추리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할 때나 이렇게 트랜스뮤코사 어프로치 할 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 심을 때 보면 이미 본로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발치하면서 조금씩 버컬 플레이트가 소실되는 경우도 많죠. 지금도 이제 링거알의 메지알 쪽은 약간 이제 디하이센스가 좀 많이 있었고 버컬 플레이트도 일부 소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심고 밑에는 오스티온 3를 채우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자가골이 섞인 그 오스티온 3를 이제 그래프트를 이제 빡빡하게 채워주는 거죠. 멤브레인 쓰지 않아요. 그래서 트랜스뮤코사 어프로치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지금 보면 보철 완성했을 때 보면 크레스탈 저게 보통 그래도 한 3달 뒤에 그냥 두 달에서 3달 사이에 초기 고정만 좋으면 이제 보철을 올리는데 크레스탈본 쪽에 머추리티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이게 이제 팔로우업을 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레스탈본이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와는 달리 약간의 뭐 디하이센스가 있을 때 쓰면 좋고요. 디펙티브가 네로우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고 컴플리트하게 이제 컨테인드 디펙트인 경우는 역시 멤브린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디펙트가 다소 넓더라도 트레드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자가고를 또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멤브린 쓰지 않고 이런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콜라지네이티드 본만을 사용할 때 임상 팁은 아무래도 안정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랩을 너무 훌러덩 그냥 많이 열지 않고요. 최소한으로 엽니다. 마치 요즘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 리텐티브 플랩처럼 약간 본 그래프트가 꼭 끼어가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도 역시 초기 고정이 잘 잡히지 않는 디펙트여서 제가 서브모디드 힐링을 시켰지만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여다려 볼게요.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뭐 약간 움직여요. 그러면 저기다 이제 윗부분에다가만 자가고를 덮고 상부에다가 이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넣는 거죠. 저건 베이스가 충분히 넓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겠죠. 자, 그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저 화살표 보듯이 저 위에 얹는 콜라제네이티드 본의 운명이에요. 저게 이제 본으로 바뀔 것인가, 클래시피케이션 될 것인가. 물론 리엔트리를 해보면 일단 초기 결과는 좋은데요. 팔로우업 하면서 저 엑스레이를 관찰해 보면 분명히 저렇게 크리스탈 본의 머추리티가 확실하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갖는, 스테빌리티를 갖는 본그래프트는 그런 저런 식으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콜라겐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자, 멤브린 없이 콜라제네이트 본을 사용하는 트랜스뮤커스 어프로치의 가장 좋은 적응적은 이런 예예요. 디펙트가 있지만, 디하이센스가 있지만 내로우하죠. 내로우하고, 그리고 저런 경우에 이제 오토지너스 본을 되게 드릴링할 때 나오는 거 정도만 이렇게 덮어주고 콜라제네이트 본을 상부에 많이 덮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환자분 자주 안 오셔가지고 제가 5년 뒤의 결과를 보여드리면 거의 정상 본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훨씬 임상에서 적겠죠. 이것도 제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썼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보면 컨케이비티가 있는 게 분명히 보이죠. 플랩을 이제 소프티슈 프로파일도 죽어지고 본 프로파일도 저렇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왼쪽 아래처럼 이제 그린스틱 프랙처가 있고 밑에 쪽에 약간의 페니스트레이션이 있어요. 저기에 평상대로 했다면은 저거에다 이제 본그래프트 얹고 멤브린을 얹고 서브몰드드 힐링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플랩을 최소한으로만 열어요. 그래서 일단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꼭 끼어 있도록 밑에 적용을 하고 상부에 이제 오스테온 3하고 오스테온 2네요. 저 때는 오스테온 2하고 이제 오토지너스 본을 섞어서 상부에 그래프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중간 팔로우 과정을 생략하고요. 한 8년 뒤에 보시면은 컨투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소프티슈 파일도 유지되고 있죠. 엑스레이 CT를 보면은 버칼본이 0.5mm도 안 돼 있던 그런 케이스지만 한 1mm 이상, 한 2mm 정도는 충분히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이용해서 트랜스뮤커스 어프로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정말 멤브린을 사용해야 되는 GBR 케이스들이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콜라겐 그래프트 툴을 이용해서 이런 트랜스뮤커스 어프로치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때냐면은 소프티슈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지금과 같은 케이스도 약간 소프티슈의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관찰되기 때문에 멤브린을 적용해도 되지만 멤브린을 적용했을 때 노출이 될 것이 이제 우려가 된다면은 콜라겐 그래프트 툴을 사용하면 조금 더 소프티슈 힐링은 빠른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콜라겐 그래프트 툴을 멤브린 펀치를 뚫어서 저렇게 고정을 해주고 트랜스뮤커스 어프로치를 해보면 약간의 슬로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피 세포가 빨리 차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철물을 완성하고 한 1년 뒤에 이렇게 봤는데 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보니까 저거는 본이 안 찬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안 차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저 7번 쪽에 또 임플란트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걸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렘넌트 디펙트가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이게 아마 트랜스뮤커스 어프로치의 그 한계점인지 아니면 멤브린 대신 콜라겐 그래프트 툴을 사용해서 그런 건지는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트랜스뮤커스 어프로치를 해서 오그멘테이션을 해줬고 이후에 확실하게 저쪽 부분도 이제 디펙트가 엑스레이 상에서는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콜라겐 그래프트 툴을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미 11년 이상 된 임플란트를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저 24번 이제 세컨더리 캐리어스가 심해서 발치해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24번 쪽에 버칼리 세션이 이미 심하잖아요. 그러면 저기다 이제 우리가 보통 본그래프트 넣으면 다 새 나오니까 저거를 이제 닫으려면 플랩을 당겨서 하거나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라테랄리 포지션도 플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케이스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플랩을 최소한으로만 열고 레이어드 본그래프트 하고요. 레이어드 본그래프트 하고 저기다 이제 콜라겐 그래프트를 넣은 거예요. 콜라겐 그래프트는 바이탈한 티슈가 아니기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를 최대한 받도록 넓게 포지션 시켜 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 디펙트 소프티슈 디하이센스 열린 부분만 살짝
그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이게 물론 자가 조직을 쓸 때처럼 깨끗하게 힐링되는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상피세포가 상당히 빨리 자라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하는 케이스보다는 결과가 좀 못할 수는 있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치아의 발치 전의 상태를 버칼 크레스트 본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지금 뭐 팔로우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살짝 버칼 플랫폼 쪽 상방에 좀 본이 더 찼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인상적으로 어셉터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소프트 티슈를 다루는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트랜스뮤코잘 어프로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파필라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인접면을 수축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펙트가 괜찮고 뭐 인플라메이션이 심하지 않으면 보통은 우리가 멤브레인을 쓰더라도 트랜스뮤코잘 어프로치를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저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필라를 절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이 가끔가다 저렇게 슬로핑이 되는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디펙트가 양호한 디펙트라면 대세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금 뭐 라테럴 오그멘테이션을 조금 해야 된다든지 버칼 부분의 디하이센스가 심하다든지 그러면 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요즘 하는 어프로치는 파필라를 완전히 따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파필라를 세이빙하는 인시전을 많이 트랜스뮤코럴 어프로치에 응용을 해보면 저 파필라가 살아있음으로써 블러드 서플라이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끗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CT를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CT를 보니까 버칼 쪽에 본이 로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CT보다는 그래도 얇게나마 크레스탈 쪽에 본 브릿지는 남아 있었는데 제법 사이즈가 된 큰 디펙트가 버칼 쪽에 있습니다. 이때 제가 파필라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파필라를 세이빙해서 그대로 인시전을 하고요. 버칼 쪽에 디펙트 있는 부분은 멤브레인으로 덮어주고 안쪽은 이제 레이어드 본 그래프트를 하는 거죠. 약간 저렇게 뭐 소프티시 모자라도 그대로 둡니다. 저거는 이게 힐링이 잘 되거든요, 보통. 특히 파필라가 살아있으니까 저기는 금방금방 닫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팔로우를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은 버칼 플레이트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전치부에 이건 제법 큰 디펙트가 있습니다. 보통 저런 경우에 과거에 정말 제가 수련회 때도 그렇게 예전에 저걸 다 파필라를 따고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이미 디스탈 쪽에 파필라 디멘전이 적기 때문에 이미 어태치먼트 로스도 생겨 있고요. 조금 더 리세션이 될 거를 좀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1번과 1번 사이에 저 인시전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 아예 플랩을 안 열기도 하는데 디펙트의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조금 열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적절한 위치에 신고 트랜스뮤코잘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제너스 바이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힐링 어워트 주변으로 멤브레인 펀치를 뚫어서 이제 고정도 해줬을 뿐만 아니고 또 수초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죠. 멤브레인은 저 오른쪽 위에 보시다시피 멤브레인은 저 파필라 밑으로 살짝 이렇게 끼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파필라 레벨이 좀 높으면 저렇게 하시면 되고 파필라 레벨이 낮으면 저거는 약간 파필라를 살리기가 조금 좀 어렵긴 하겠죠. 약간 밑으로 좀 파필라 밑으로 조금 포지션을 시켜야 돼요. 예상했던 대로 노출은 되지 않았어요. 노출은 되지 않고 깨끗하게 지금 힐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파필라를 이제 남겨놓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힐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탈 쪽은 약간의 이제 어태치먼트 로스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런 거는 이제 보철 쪽으로는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가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팔로우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 것들의 힐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한 버칼 본 thickness가 확인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할 때는 저렇게 파필라 부분을 우리가 매니지하기가 좋은데 힐드리치가 문제예요. 힐드리치의 디펙트가 제법 크면 어쨌든 간에 파필라를 따고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수치할 때마다 파필라가 이제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케라티나이즈 티슈가 있다면은 저 부분을 핑거 플랩을 이용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수초를 할 때도 핑거 플랩을 돌린 쪽은 항상 그 소프트 티슈가 남기 때문에 그 반대쪽을 먼저 수초를 해주고요. 핑거 플랩 쪽을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 수초 같은 걸로 잡아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수술이 완료됩니다. 이 케이스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는 하기 어려웠어요. 사이너스가 바로 밑에 있고 초기 고정을 좀 잡기 어려워서 일단 빼고 힐링을 좀 기다렸어요. 리전이 워낙 컸었어요.
한 3달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세텀 쪽에 겨우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해가면서 임플란트 고정을 잡고 지금 보면 버칼 쪽도 디아이센스도 있지만 팔라탈 쪽도 있잖아요. 그럴 때 프록시말 쪽에 클로저가 잘 안 되면 분명히 저런 케이스들은 좀 손해를 본단 말이죠. 보통 상황은 그래도 팔라탈 쪽에 티슈가 많기 때문에 팔라탈 쪽을 돌려주면 좀 쉬워요. 그래서 근심 쪽을 먼저 수초하고 디스탈 쪽을 이렇게 돌리는 건 메지알로 돌리든지 뭐 디스탈로 돌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핑거 플랩을 돌린 쪽을 이제 나중에 수초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슬로핑은 될지 모르지만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게 힐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케이스는 꽤 오래전에 한 케이스인데 이때는 제가 버티컬 인시전도 주지 않았어요. 양쪽은 그냥 파필라를 열지 않고 세이빙하는 인시전을 줬고요. 지금 이제 디펙트를 보면 이 케이스의 이제 디펙트를 보면 인접지 어드제이스트 투스 좀 본 레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이렇게 파필라를 안 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필라를 열었고 제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은 약간의 디에센스가 있지만 컨토도 죽어 있잖아요. 이걸 원홀 디펙트라고 많이 생각한다면 이런 거를 트랜스뮤코설 어프로치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런 거를 좀 하나 둘씩 해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멤브린 펀치를 이용해서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에 걸어주고 지금처럼 이제 핑거 플랩을 돌려주면 어쨌든 프록시말 쪽이 열리지 않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꽤 괜찮습니다. 컨토도 괜찮고 이게 1년이 좀 안 됐지만 버칼본 재생도 이제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프레딕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아예 힐드 리치에서도 파필라를 세이빙하는 인시전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버티컬 인시전은 최소로 안 주기도 합니다. 거의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힐링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디펙트의 범위로 보면 이 케이스는요, 파필라를 열고 들어가야 이제 맞는 케이스인데 조금이나마 건강한 본 위에 파필라를 세이빙하는 인시전을 놔뒀고요.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심고 이건 레이어드 본 그래프트 했습니다. 멤브린 쓰지 않고요. 안에 오스티엄 제너 콜라겐만 채워놓고 외부에만 오토지너스 본을 콜라제네이트 본을 조금 섞어서 그렇게 이제 그래프트를 해줬어요. 보통 보면 이런 부분이 살짝 이제 클로저가 좀 덜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노출돼도 파필라가 살아있으니까 오른쪽처럼 굉장히 빠른 힐링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크리스탈 본 쪽의 머츄리티를 보시면 빠른 속도로 본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케이스도 그냥 3달 정도에 그냥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한쪽은 이제 힐드 리치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파필라를 열지 않고 세이빙하는 인시전을 놔두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저 디펙트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 라테랄로 컨투어링을 좀 오그멘테이션 했을 때 과연 저 정도까지는 트랜스뮤코절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매티리얼이 지금 보니까 콜라겐 멤브린 2가 좋을 것 같아요. 콜라겐 멤브린 2는 보시면 이게 신축성이 있잖아요. 텐전을 이용해서 본그래프트라면 마치 소세지 테크닉처럼 가운데가 볼록하게 좀 오그멘테이션이 되거든요.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켰을 때는 그런 제가 결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멤브린을 저렇게 멤브린 펀치를 뚫어서 이제 고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텐전을 좀 부여해야 되니까 링걸 쪽에 잡아당기면서 수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수초가 요 부분에 버티컬 인시전만 살짝 주고 요 부분에 이제 멤브린을 쫙 텐전을 주면서 잡아당기죠. 그리고 이제 본그래프트를 하면은 가운데가 이제 볼록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힐링은 물론 깨끗하게 되고요. 약간 슬로핑이 있어도 그냥 빨리 이제 닫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보철 끝나고 좀 지난 시점인데도 컨투어가 버칼 쪽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과연 트랜스뮤코절 어프로치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라테럴 오그멘테이션 할 때 전에는 서브머지드 힐링을 시켰어야 되는 케이스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디펙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주제를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사실 이런 non contained 디펙트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발표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요즘 여러분께 non-submerged 힐링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을 하드 티슈와 소프트 티슈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